네, 오늘 밤으로 가는 쇼. 이제 오늘 손님,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야말로 개성이라는 개성이 온통 모여있는 듯한 배우인데 참 모시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밤으로 가는 쇼에 이렇게 모시기. 오늘 자리에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딱 나와서 앉으신 소감 어떻습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은데요. 고향에? 근데 고향 네. 오빠니까. 네, 아니에요. 저기 이 소파가 바뀌었죠. 예,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거 어떻게 네. 아세요, 근데? 소파 바뀐 걸? 아니 제가 이 프로그램을 네. 볼 때마다 느낀 건데요. 네. 소파가 늘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네. 출연하신 분들 보면 불편해 보였거든요. 예. 여 위에 이렇게 앉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전에 소파가 이게 너무나 이렇게 그래요. 푹신푹신해가지고 그렇죠. 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앉은 쪽에 들어가니까 특히 여성들 나오시면 참 불편했죠. 예, 네. 야, 굉장히. 그래서 의상도 오늘은 좀 신경을 쓰신 그렇죠.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앉아야 네. 될지도 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바지까지 입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혜영 씨가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저희가 소파를 바꿔놨어요. 예, 그러셨어요. 잘했죠? 예. 근데 이렇게 이혜영 씨가 앉으시니까 그냥 뭔가 꽉 차는 느낌이 드네요. 꽉. 예, 좀 꽉. 살이 쪘죠? 아닌데 그런 저보고 뜻으로- 하시는 말씀 같아. 전영호 씨도 지금 저쪽에 앉아 계신데 넓지요. 저는 네. 살이 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저 배우들 보면은 체격하고 상관없이 스크린이나 그 뭐 연극이나 보면은 왜 뭔가 꽉 찬 느낌 주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혜영 씨 이렇게 뵈면은 참 거침이 없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다 못해 당당하다. 그래서 좀 어떤 분은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 조금 좀 건방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하도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신의 당당함이라고 그럴까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 열등감에서 나온 거였을 수도 있고요. 열등감이요? 글쎄요. 근데 하여튼 전 어렸을 때부터 그 남과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또 남다르고 싶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그렇다고 믿었어요. 특별한 아, 걸 아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신감에 차 보여요. 자만감 아니에요 혹시? 아니 자만감하고 자신감은 좀 틀리죠. 그러니까 네. 자만감에 찬 사람처럼 보이는 건 그렇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여튼 제가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당하다 그럴까. 예. 그러니까 어디 앉으시더라도 지금 사실 이 앉으신 자세만 하더라도 우리 저하고 셋은 뭐, 지금 예. 이러고 있죠. 근데 벌써 혼자 이렇게 딱 다 같이 이렇게 앉죠. 아니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었고 다른 분들은 좀 그 어릴 적 모습이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혜영 씨의 그 어릴 적 모습은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땠어요? 좀 얘기 좀 저 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늙어 보였어요. 네? 가만히 어렸을 때부터 네. 애 같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아요. 지금과 같고 대신 굉장히 영악했대요. 맞아요. 저희 할머님이 제 별명을 어떻게 지었냐면 네. 네. 찰젤이라고 졌어요. 제리. 예.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찰제. 찰은 찰지되는 거죠. 찰지다. 찹쌀. 예. 찰떡 뭐 그럴 때. 젤리도 쫀득쫀득하죠. 쫀득쫀득하잖아요. 제리. 예. 찰젤리 같은 기집애라 그랬어요, 저보고. 그랬어요. 그 내가 예. 봤어요 어릴 때 아니 근데 왕십리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왕씨. 왕십리.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찰지되는 건 뭘까? 좀 애들이 좀 부실부실한 데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너무 야무지다는 그런가 봐요. 야무지고 그런 뜻에서 네. 찰제일리 같은 여자. 똑순이 네. 똑순이. 또 그러니까 빈틈이 없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빨리 젓가락질도 배웠고 빨리 국어도 배웠어요. 그래서 저만 우리 집에서 유치원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때 똑똑한 게 그냥 지금까지인가 봐요. 더 발전하진 않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유치원 안 다니고 국민학교로 올라가셨다가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그 유명하신 만추. 네, 네. 만추의 감독이시죠. 아시죠? 이만희 감독님. 네. 근데 그 이만희 감독님의 그 무슨 그 뭐랄까 아버님으로서 네, 네. 그 기억나는 거 뭐 재밌는 거나 뭐 추억거리나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 많죠. 예. 너무 많은데
지금은 아버지로서라기보단 저의 선배이시며 네, 아, 그렇죠. 또 영화계의 그 원로가 되셨죠. 지금은 그래서 감히 아버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겁나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배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를 선택했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배우를 선택을 했어요. 5학년 때요? 네, 배우를 하겠다고. 근데 그때 비웃었어요. 아, 배우는 못 쓴다. 그랬는데 결국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 때론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아버지를 저는 그때부터 흔히 옆집에서 보는 아버지하고는 분명히 비교가 됐어요. 예. 분명히 비교할 수 없는 그냥 그런 그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멋있고 예.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워 보였고요.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면 예술가 같았어요. 네. 저는 그냥 그런 모습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제가 좋아했고 남자로서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돌아가신 지가 이제 오래되셨죠? 75년도 4월 달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75년도에 중학교 1학년 1학년 때. 입학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해 4월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아버님에 관한 그 추억이라든가 아버님의 모습은 국민학교 때, 그 어렸을 그렇죠. 때 그런 네, 이제 국민학교 추억들이죠. 때 아버지가 들어와서 술 마시는 거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같이 술 마시고 네. 같이는 아니다. 같이는 우리는 술 마시고 네. 그리고 밤을 새요. 아. 그리고 새벽에 나와요 같이.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어디론가 떠나재요. 그 우리 셋을 데리고요. 예. 그 보통 아이들 같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런 게 피곤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네. 잠을 안 재운다거나 뭐 이런 게. 그랬었죠. 근데 그 어머니는 네. 어머니가 저희는 제가 막내인데 제가 돌진하고 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하셨어요. 네. 아하.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남이죠 완전히. 네. 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희를 이제 아. 찾으셨어요. 그때까지 재혼 안 하셨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재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는 어머니도 안 계셨을 때고 어쨌든. 몰랐죠 저는 엄마 그러니까요. 얼굴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실 충격이 참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어머니가 오셨다고요? 다시? 예, 예, 오셨어요. 저희를 찾으러 오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충격 같은 거를 저는 그때 그런 걸 잘 못 느꼈어요. 그런 가슴이 아프다, 누가 네. 죽었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네. 엄마를 만나게 돼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아. 거에 대한 그 환희가 있었어요. 네. 아니 정말 그래서 정말이에요. 예. 글쎄요. 누가 뭐래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야. 그래서 뭐 누구나 자기 엄마를 예쁘다고 하겠지만 네. 엄마는 정말 이뻤어요. 근데 제가 엄마를 13살 때 처음 엄마를 보니까 그때 엄마는 30대 후반인가 그랬어요. 예.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어허.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시사실 돌아가신 다음에 추모 시사를 예. 하는데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혜영아 아니야 내가 먼저 얘기했어. 예. 저희하고 같이 살 거예요? 어. 그랬어요. 네. 너무 중1 이뻐서. 중1 때? 네, 중1 야. 때. 그랬더니 네. 같이 살까? 어. 그러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살았어요. 어. 근데 이제 뭐 그때부터 저한테 예쁜 것, 뭐 옷, 막 시계 예쁜 거 여자들은 그런 거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으로. 여자라뇨 엄마 보고. 그러지 여자죠. 네. 이혜영 씨가 조금 전에 그 5학년 때 여배우가 되겠다고 이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여배우가 될 거다 하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있으셨겠죠? 아마 가정적인 그 분위기가 네.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뭐 여배우들이고 남자 배우들이고 영화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집에 오지요. 하지만 그 여배우를 보고 나도 저런 여배우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배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 배우들이 부러웠거나 그 배우의 옷을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거나 이런 것 때문에 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모르게 네. 제 생각엔 아마 그냥
타고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 생각까지도. 네. 근데 사실 배우를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배우와는 얘기도 안 한다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사실은.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 보면 타고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뚜렷한 무슨 목적이 있거나 지금 말씀하신 전혀. 것처럼 그런 게 예. 아니라 그냥 타고난 정말 잠재적인 어떤 그 끼 때문에. 근데 이런 건 타고난 아마 것 때문에. 있었을 거예요. 애들 때 누구나 사실은 배우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한다고요. 하죠. 이루지는 못해도. 그럼요. 예. 근데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스포츠를 확 한 몸에 받고 싶거나 아. 프리마돈나가 되고 싶은 그 막연한 건 아마 있었겠죠. 네. 네. 배우 사실 누구나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네. 뭔가 화려하게 스포츠를 받고 싶은. 그러다가 이제 오래 지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굉장한 무당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시작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노래도 잘하십니다, 그렇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해요, 글쎄, 잘하고. 아, 그러니까 뮤지컬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잘한다면. 근데 네. 그 잘하시고, 그다음에 또 춤도 잘 추시고, 그냥 그래요. 잘 춰요. 네. 잘 추시고.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노력을 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뭘 배운 기억보다는요. 아. 가령 내가 이게 필요하다거나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은 뭘 찾아서 보거나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기보다는 몸으로 부딪히는 편이에요. 그냥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야. 네. 그냥 추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럼 그냥 그냥 그리면 그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어떤 끼야. 소질이 있는 거예요. 네, 소질에다가 그렇죠. 그냥 하면 된다는 어떤 자신감인데. 아니야. 근데 이런 그거 거 아니에요, 있어요. 또? 저는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네. 놀래요. 소질 있다고. 그러다가 네. 조금 있다. 한계가 있군요. 그러니까 소질과 한계가 같이 해요, 늘. 그렇지만 네. 언젠간 이걸 극복하려고 해요. 네. 뭐 당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리고 얼마나 욕심이 많으신가 하면요. 저 들은 얘기인데 한때는 무술 영화 보시고 그 네. 영화 하려고 뭐 배우시기까지 했다며요. 또 운동도. 그럼요. 제가 또 좋아했던 영화가 네. 그런 뮤지컬, 뭐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영화 말고 네. 또 중국 영화를 좋아했어요. 홍콩 영화. 아. 그때 뭐 이소룡 나오는 영화 그런 거 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쿵우까지 배워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글쎄 그러니까 배우셨다고. 저는 그 쿵우를 배워서 홍콩에 가서 검도를 하는 영화, 뭐 쿵우를 하는 영화를 하겠다 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그걸 배웠어요. 네. 지금까지 이혜영 씨가 참 많은 작품에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뭐 영화, 예. 뮤지컬, 드라마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다 좋았어요. 네. 다 좋았고 하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그 가령 제가 자신 있게 이 작품이 나의 대표적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작품이 그렇게 되겠죠.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 다음 네. 작품이. 그리고 저는 사실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네. 그 하지는 않아요. 영화를 할 때나 네. 가령 제가 그 최근에 찍은 영화들 뭐 개벽이라든가 네. 남북은 명작이고 소냐 또 지금 화엄경 이런 작품들을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배우로서 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작품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이 시대에 누군가 그러한 작품을 영화로 남겨야 되고 그러한 작품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하는 의식 때문에 동참하는 거지 나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앞으로는 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혜영 씨의 아름다움을 이제 저보고 표현하라 그러면은 네. 컴퓨터 같이 아름답다? 컴퓨터 같이 별로 아름답다. 안 좋은 말 같아요. 아니 근데 안 좋아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네. 지금부터 이혜영 씨를 주위에서 네. 어떻게 말해주는가? 이혜영은 누구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쭉 수집해봤어요. 이혜영 씨의 자료. 예. 야 이거 보기 힘든 것도 보시게 됐네. 컴퓨터같이 아름다운 여자.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맛을 볼 필요는 더욱 광고 없습니다. 장면이죠. 자동으로 프로그램되어 자동으로 발사되는 이혜영 씨입니다. 컴퓨미. 최첨단 기술과 감미료가 만났습니다. 성공시대. 그렇죠. 성공시대 나오는 네. 성공시대에서 예. CF 모델로 잠깐 굉장히 어울려요. 저 장면이.
저기에 제가 했다고 그동안 생각해보세요. 너무 맛을 억지로 냈거든요. 자, 겨울라 이번에는 예, 강석우 씨가 이혜영 씨 얘기합니다. 일로 와서 같이 춤춰요. 응? 속옷을 어서요. 입으셨네. 안녕. 춤추고 있는 동안은 만사 오케이거든요. 저는 이 작품 참 좋아해요. 아, 민호 씨는 춤을 출 줄 모르나 보죠? 곽지균 곽지균 감독님 감독, 예. 데뷔 내가 작품. 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하고 같이 춤춰요. 술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만 가보시지. 잘난 체하지 마라 이 새끼야. 역시 박력이 넌 날 나옵니다. 깔보고 있어. 사람 무시하지 마. 왜? 내 곁으로 오면 이라도 없는다든? 이리 와서 같이 춤추잔 말이야. 넌 날 쳤어? 자, 이제 드디어 이혜영 씨가 이제 복수를 합니다. 강석우 씨 집에 쳐들어가게 되죠. 아, 예, 아, 이거 그렇잖아도 군살이 어, 자꾸 생겨서 어, 헬스클럽에 나갈까 하던 위험한 참이었어요. 향기. 네, 위험한 향기. 예. 저희는 에어로빅은 물론이고 또 재즈도 함께 겸하고 있어서 참 좋을 거예요. 어머 아빠 오셨네. 여보 손님 오셨어요. 예, 부인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인사하세요. 에어로빅 클럽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안녕하세요. 덜덜 떨리는 거죠, 뭐. 안녕하세요. 강혜리예요. 아, 예. 여보 앉아서 말씀 좀 하세요. 가에 깎아올게요. 박순애 씨. 네, 박순애 씨. 박순애 씨. 아휴. 저 작품은요 외국 영화 중에 Fatal Attraction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과 거의 비슷한 위험한 정사.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그렇죠. 거야? 예. 위험한 정사로 들어요. 전화번호도 예. 바뀌고 또 얼마나 그 행복한지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 온열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내린 장면이 지금 강석우 씨 소리 받는 장면. 말썽 안 부릴 테니까 우리의 애정을 위해서라도요. 또 우리 이혜영 씨가 일어 솜씨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아, 명작 아끼고 아끼고 소냐. 소냐에서 한 장면이죠. いろんなことをしたわ食べるために私は何でもできるのよ 여기서도 아주 쉬운 말 하나 제가 배웁니다. 그래요? 예. 대답합니다. 여기서 쉬운 말 다 같이 배웁시다. 이러. はい 하이. 아, 예. 아. 네. 아유. 지금 저- 뭐 이러 전혀 잘하는 게 아니라요. 예. 저거 할 때요. 저는 예. 일본 말은 말하자면 영어로 A, B, C, D 한 것처럼 예. 네. 그 하나도 몰라요. 예. 그래갖고 일본 말을 한국말로 써서 아. 이렇게 붙이고 어떤 건 외우고 아. 이장호 감독님이 현장에서 써서 줘요. 네. 예. 그럼 거기서 막 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 저 이 어느 나라 말이나 그렇지만 그 억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무리 써서 주더라도 그거까지도 똑같이 하긴 참 어렵거든요. 그건 다 자기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뭔가 센스가 있다거나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쉬운 그래요? 게 아닌데. 네. 네. 저는 저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네. 이혜영 씨는 어떠한 배역을 맡아도 그 이혜영 씨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개성이 묻어나오거든요. 다 다른 사람 같잖아요. 보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 개성이 묻어 나온다. 어떤 이혜영 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럼요. 어떤 독특한 개성.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런 건 사실이에요. 아니 네. 왜 마음에 안 드세요? 그렇긴 해요. 사실 그 배우가요. 네. 크게는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죠. 뭐 자기의 모습은 없고 그 작품에서 필요로 하는 캐릭터만 연기해내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면서 말하자면 재창조하는 것이 있죠. 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후자에 가깝지만 네. 거의 재창조까지의 수준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타입으로 치자면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네. 저의 모습이 감춰지지 않는. 네네. 네.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더 개발해야지 그게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지. 네. 개발하지 않으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어머니 그 이제 가정으로 좀 얘기를 돌아가야 되겠는데. 돌아가야죠. 그 엄마하고의 그 서먹한 네, 관계. 네, 네. 근데 하긴 뭐 다 커서 엄마하고 같이 사니까 네. 그 어색하게 느껴진 게 많았죠. 네, 네. 어색하게 느껴진 게 많고 그 애정 그러니까 정을 이렇게 느끼지를 못했었어요. 너무 커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나오고 싶었어요. 어, 근데 나오면 어딜 가? 네. 네. 에? 그건 보통 사람 같으면 나오고 싶으면 확 나가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디 뭐 공장이라도 가거나 어. 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용기가 없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배우를 할 사람인데 그 아무 데서나 얼굴을 이렇게 알리고 다녀서는 안 될 것 안 같은 되죠.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아, 에? 네.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좀 엄마하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나를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생각을 했죠. 근데 그 김원도 사장님이 예.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찾아가서. 아저씨네 집에 살겠어요. 저 학교 졸업해서 배우가 되기 전까지. 네. 나 집에 가란 말만 하지 마세요. 어허.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갔죠.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 스스럼 없이 물론 이제 받아주셨고. 물론이죠. 네. 네. 그러면 언제까지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셨어요? 배우, 그러니까 저는 배우를 또 무대로 시작해서 연극을 예. 시작했는데 그 극단에 들어가기 전까지 같이 있었죠. 그 집에서. 그래서 독립을 하셨고요. 그 뒤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결혼을 하셨죠? 예, 이은희 결혼은 한참 나중에 했죠. 네. 저는 그래서 그래서 극단을 들어가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게 된 남자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극단을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결혼은 정식으로 하시지 결혼하지 않으시고요. 않고 살았었어요. 어, 네. 그러다가 결혼했어요. 네. 사시다가 네. 결혼을 하셨다고요. 또 살다가 헤어졌었어요. 예. 네. 근데 이상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오늘 이혜영 씨가 사실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지금 이렇게 털어놓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분 말씀드려도 다 아시니까 말씀드릴까요? 그 유명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이혜영 씨보다 더 그럼요. 유명하지 그래요?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설도윤 씨하고 이제 쭉 동거를 하시다가 결혼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근데 막상 결혼을 하시고 나서 이혼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동거를 오랫동안 하시고 결혼에 골인하면은 오히려 더 정말 오래오래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혼을 하시게 된 건 또 왜 그렇게 이혼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했죠. 근데 왜 그렇지 않았냐 이 얘기죠. 왜? 성격 차이. 글쎄 성격 차이 같은 건 뭐 거의 왜냐하면요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있었다거나 혹은 남자를 제대로 결혼 상대자로서의 남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었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고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정에 굶주렸던 건 사실이에요. 이건 네. 너무 상투적인 얘기지만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오늘의 혜영이가 있기까지 아주 저를 만드는데 혹은 저한테 상처를 줬다거나 이런 거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사실은 애정 결핍이라는 게. 근데 죄송합니다. 그런 거를 말하자면 사랑을 느끼게 해줬던 사람이에요. 네. 그 설도윤 씨가. 네. 그러니까 남자로서나 연애로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네. 그런 걸 느끼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 김원두 사장님 댁에 있다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배우를 시작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엄마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살자.
너한테 방도 주고 다 줄 거야. 그래서 좋아, 가자. 근데 그 방이 같이 사는 방이에요. 그래서 같이 따로 방이 살았어요.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우리 아. 도윤 씨가 말이죠. 네네. 처음에는 극단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남자였어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고 그리고 재주가 많고 여자 선배들이 좋아했어요. 저는 관심 없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남자나 연애나 이런 거에 관심 없었어요. 저는 저의 길만 생각했어요. 배우가 되는 것만. 남자는 정말 관심 없었어. 근데 이 남자가 저한테 관심을 가졌어요. 밥을 사주겠대요 어느 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막 기세가 등등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인기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들은 다 제쳐두고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동생을 소개시켜주겠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은 다 작전이었어. 남동생을 소개시켜준다는 거. 너가 있을 방을 제공하겠다든가. 근데 굉장히 저를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었으니까 저를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서 우선 인간적으로 서로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고요. 그 다음에는 둘이 뭘 하고 싶었냐면 배우로서 한 무대에서 같이 일하는 걸 생각했어요. 가령 레파토리를 몇 개 정해서 뭐 뮤지컬 뭐 이런 연극 몇 개 정해서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네. 그런 것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또 그게 달라요, 정말로. 그렇죠. 경험해 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런 것만 추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소해지고 소심해지고 그리고 저는 오로지 나의 길과 내 뜻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사소해지고 이런 걸 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물세 내야지, 물세 내야지, 뭐 방세 내야지. 아니 글쎄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네. 결코 결혼이나 또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그런 게 이해가 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결국 하여튼 그런 차이, 어떤 이혜영 씨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사랑만으로서 이렇게 사랑만 있다고 나의 어떤 내 인생의 갈 길이라든가 그것이 다 부합이 돼가지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결론으로 도달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맞아요. 사랑도 결국은. 사실은 만나서 1년, 2년 정도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삶이에요. 그냥 네. 같이 열심히 사는 거. 네. 네. 열심히 살았어야 됐어요. 그렇죠. 네, 데이트비도 없었거든요. 네. 신영원 씨가 5,000원도 주고 그랬었어요. 네. 정말 참 그 옛날 얘기인데.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네. 이혜영 씨를 좋아하는 그 팬들의 성격이 아주 뚜렷해요. 좋아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좋아하고, 네. 아, 쟤 또 왜 나왔어? 텔레비전 하는 분들은 돌리죠. 또 확실하게 싫어하는데 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예. 100명이면 100명이 다 저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좋아하지 가령 뭐 제가 뭐 악역을 했다거나 뭐 이럴 때 저의 장등이를 때리면서 나쁜 X. 뭐 이러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무지한 사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저 안 좋아해도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다 자기 타입이 있고 자기 취향이 그렇죠. 있다고 네. 누구한테나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10명 중에 몇 명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팬이 10명이 있다. 글쎄요. 저 몇 스스로.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네.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저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걔 중에 네. 저의 잠재력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혜영이가 여태까지 보여준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쟤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앞으로가 전부 하나다. 네. 네. 제가 죽을 때까지 못 보여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지만 그걸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네. 그럴 땐 굉장히 고맙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용기가 나기도 하고. 잠재력, 잠재우는 힘. 네. 근데 역시 자꾸만 사는 얘기가 전 사실 궁금해서 그런데 요즘에 그러면 어떻게 혼자 사십니까? 요즘에는 언니하고 같이 네. 살죠? 두 분이요? 네. 언니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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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혹시 네. 다시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뭐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지만 자격이라니요. 자격이 있겠죠. 해보니까 자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자격이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하고 사랑을 하거나 뭐 같이 살거나 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 마음으로 지금 좋은 사람이 혹시 있으면 하고 이렇게 아직 없어요. 찾고는 계세요 지금? 늘 찾아요. 늘. 그러면 어떤 타입의 남자를 좋아하세요? 저 타입 없어요. 그래요? 저는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선입견이 전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하는 생각 전혀 없고 어떠한 관계로 만나게 되거나 어떤 일 때문에 만나게 되거나 그러면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그리고 저 사람이 보여준 것만큼만 알려고 해요. 네네. 그래 그것처럼 남자에 대해서도 턱은 임성호 씨 같고 손은 전영호 씨 같고 어디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좋다. 네. 그리고 얘기를 해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땐 뚱뚱한 사람도 좋을 때도 있고요. 네. 어떨 땐 마른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큰일 났네 그러면. 아니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그 마음에 드는 남자 찾으시기가 참 어렵겠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아하. 타입이 분명한 사람들은 네. 그런 타입만 봐요. 그러니까 네. 쉽죠. 아, 딱 보면 내 타입이야. 이러면 이제 네. 쉬운데 저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타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뚱뚱하면서도 늘씬한 분. 그런 분을 원하시는. 네. 아니 개성이 강하다 오늘 얘기를 참 네. 많이 했는데 이혜영 씨가 과연 정말 어떤 남성을 지금이라도 찾고 계신가 했는데 그건 저희가 뭐 아무리 이렇게 여쭤봐도 해답이 오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는 이혜영 씨 자신에게 달려 있고 그렇다면 연기 면에서 이혜영 씨 앞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까? 이 연기자로서의 이혜영 씨. 연기자로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네. 아까도 저한테 외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런 외도는 당분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장르마다 완전하게 충실한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네. 이것도 들어오면 이걸 내가 왜 못해?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막 덤벼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나마 선택한 건데도 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욕심도 있었고 사실은 한 군데에 그냥 내가 있다는 게 아까웠어요. 네. 그냥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네네. 생각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걸 좀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영화나 무대만을 네. 통해서 좀 연기자로서만. 네. 영화 연극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혜영 씨한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로 영화와 연극 무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자주 만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욕심 같아서는 드라마를 통해서라든가 뭐 모든 그런 무대 아니면 전에 아까 뮤직박스 얘기를 옛날 프로그램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안타깝네요. 하지만 우선 영화 배우 진정한 연기자로서의 이혜영 씨 그리고 언제나 자신감과 또 당당함을 잃지 않는 이혜영 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모시기 어려운 정말 이혜영 씨 이렇게 모시고 편안한 소파에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저희들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연기자의 길을 계속 걷게 되는 이혜영 씨에게 뜨거운 격려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